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인지 수학 학습법인데요. 메타인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가 뭐냐면 우리가 메타인지, 메타 코그니션입니다. 이 메타는 우리가 최고의 최상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코그니션은 인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RE를 붙이면 리코그니션, 리코그나이즈, 알다, 알. 그러니까 최고의 알미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건 원어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플라벨 교수와 그 연구진들이 최초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건데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최고의 알미 뭐냐?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하면 공부에 성공하는 공부가 있겠고 실패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잖아요. 누구나 공부를 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성공하는 공부가 있고 실패하는 공부가 있더라 이거죠. 이 플라벨 교수도 연구진도 공부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EBS 0.1%의 공부의 비법, 비밀에서 우리가 0.1%는 1000명 중에 1등이에요. 100명 중에 1등이 아니라 1000명 중에 1등 800명을 모아놓고 평범한 사람 700명을 모아놓고 두 그룹 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성공하는 공부가 있고 실패하는 공부가 있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가설을 딱 설정을 했어요. 플라벨 교수 연구진들이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IQ가 높은 아이들과 IQ가 높지 않은 아이들.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IQ가 높은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 이게 상관관계 높은 거예요. 관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가 낮으면 IQ랑 공부랑은 성적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IQ와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상관관계 100점이 최고점이에요. 몇 점 나왔을까요? 몇 점 나왔을까요? 28점이에요. 30점이 안 돼요. 28점. 거의 상관관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한 게 뭐냐면 환경, 가정 환경과 아이의 성적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좀 높겠죠. 의사, 부모님이 의사야, 변호사야. 그다음에 공부 좀 잘했던 부모님들이야. 그럼 자녀는 공부를 잘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몇 점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2점 나왔습니다. 그거나 IQ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상관관계 50점도 안 돼. 없어. 결국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부모 탓 아닙니다. 알겠죠? 전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약하다. 마지막 세 번째, 공부량하고 공부 성적을 비교해봤습니다. 공부량이 높으면 성적이 높을까요? 공부량이 적으면 성적이 낮을까요? 상관 점수를 딱 봤더니 이건 좀 높았습니다. 몇 점 나왔냐면 38점 나왔습니다.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하면 근데도 50점이 안 넘어.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패하는 공부를 한다 이거죠. 실패하는 공부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실패하는 공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에 있더라. 성공하는 공부는 메타인지에 있더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높더라. 그 메타인지는 뭐냐? 이겁니다. 바로 진짜로 안다는 것은, 메타인지가 높은 것은 알고 모르고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15문제가 있어. 그걸 풀어보는데 미리 예측을 해. 난 여기서 13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3문제를 정확히 푸는 겁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약한 학생들은요, 자기가 공부를 해. 근데 15문제가 있어. 근데 10문제 맞출 걸 예측을 해. 근데 2-3문제 맞추거나 3문제 맞출 걸 예측했는데 12문제를 맞추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메타인지가 약한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진짜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메타인지가 높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공부한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겁니다. 진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로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안 보고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때,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 때. 뭐라고?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메타인지는 뭐라고?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이게 메타인지의 끝이다.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안 보고, 공부한 것을 안 보고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함수가 뭐야? 친구가 물었을 때 함수는 두 변수 x, y가 있는데 x 값이 결정되는 따라 y 값이 하나씩만 결정되는 거. 이게 중학교 함수고, 고등학교 함수를 가면 x 집합의 각 원소가 y 집합의 각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함수야라고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라고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짜로 아는 거다.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거다. 공부의 끝은 뭐라고요?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메타인지는 뭐라고요?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배움의 끝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배움의 끝은 가르치는 겁니다. 응? 내가 기억하는 것의 끝은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면 평생 기억합니다. 메타인지는 뭐라고?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럼 그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은 이 앞에서 선생님이 다 학습법을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학보다 습입니다. 습의 시간, 3배수 법칙. 습의 시간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반복 학습이에요. 5단계 반복 학습. 배운 것을 바로 복습하는 반복 학습이겠고, 세 번째가 뭐냐면 빈칸 학습법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학보다 습, 그 다음에 반복 학습, 그 다음에 빈칸 학습법.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타인지였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훈.